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요거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번외편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꼭 당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스케치북 또는 노트에다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 있죠. 그 물건을 지구별로 쫙 이렇게 적으세요. 지구별로.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수도권, 그리고 뭐 그 외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쫙 적어. 적은 다음에 일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일단 5분 동안 째려봐요. 계속 째려봐. 이 아파트를. 째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야, 이 녀석들이 내가 과연 내 자녀한테 물려줘도 괜찮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로 하세요. 이 정도면 그래, 내 자녀가 뭐 대학생 때 오피스텔 안 들어가고 뭐 여기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겠는데? 또는 신혼집으로 해도 괜찮겠는데? 그 정도 느낌 나는 거라고 하면 내가 보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녀석을 째려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혹시 여기서 전세가가 잘 안 맞춰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전세 수요가 좀 뜸하고 주위에 공급이 있어서 혹시 그래서 내가 대출을 일으켜도 그 전세 자금을 못 내줄 만한 게 있을까? 그걸 또 고민하세요. 그것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건들 중에서 내가 소액으로 선순위 대출 같은 거 낸 거 있죠. 뭐 찔끔찔끔 낸 거. 그런 것들 있는가 쳐다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세 바꿀 때 그거 빨리 상환하고 그냥 올 전세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줬는데 선순위 대출을 일으킨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월세 말고 순수 월세 받으려고 한 거 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수가 다 묶이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좋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수도권 아파트를 째려보세요. 수도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사실은 뭐 인기가 없으니까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입지하고 수급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지하고 수급이 괜찮은가 그걸 보시고요. 그리고 시세 상승이 많이 난 녀석과 많이 나지 않은 녀석을 구분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부동산 호황기가 지금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걸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방 물건을 째려보세요. 지방 물건을 째려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오른 애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오른 애들, 특히나 만 2년 미만인가 이상인가 그걸 가지고 좀 보시고 조금 길게 오른 지역이라면 좀 매도 쪽으로 또는 2년 미만이라고 하면 더 가져가도 되겠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너무 컸던가 적었던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딱 적어놓고 제가 얘기한 것들을 막 적어보고 또 X 해보고 동그라미 해보고 또 그 다음 장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나으실 거예요. 자, 다음 주제. 다음 주제로 지금 줄 서 있는 것들이 랜드마크가 지금 줄 서 있었는데 지금 약간 정책 때문에 보류가 됐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하는 게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인이랑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고 그래서 아이고야 경자님 애그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별풍선은 몇 개 안 날라오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다음 주제는 확장하지는 못했어요. 못했고 제가 좀 더 고민하다가 요거 더 좋아하겠다 싶은 거 어차피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제 마음대로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 걸로 해서 할게요. 내년에 출산 그게 예정이라서 혹시라도 내년에 애가 나오면 다음 주
그 예정이라서 다음 주 쉴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음 주는 할 거예요. 추천책 몇 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임대사업자가 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책도 좋긴 한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 침울하죠. 암울하죠. 그래서 약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이분이 빚을 거의 다 갚아요. 빚을 거의 다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헤쳐나갔다. 그런 책이라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 아, 맞아요. 기업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자마자 바로 400억 빚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능력이 조금 처음에 없다 보니까 좌충우돌 좀 또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풍우님 고맙습니다. 이거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차피 공부하실 거잖아요. 공부했을 때 그 공부한 컨텐츠를 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먼저 수집해서 글로 먼저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 글 남기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가의 수지라는 책이에요. 뭔 이야기냐면 작가는 돈을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시시콜콜한 잡수익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노마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는 어떻고 내가 잡지에다가 요거 하나 실으면 얼마 받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낼 때 내 커멘트 하나 남기면 얼마 받고 그리고 지출 관련해서도 작가로서 어떤 지출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출판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내용 나름대로 괜찮고요. 짧지만 그래서 되게 얇으면서도 가볍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하고 싶어요. 또 저는 또 책을 한 권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도움되고 와닿는 부분도 많았어요. 이건 이제 일본 사람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일본 사람 책이고 저는 생각보다 일본 사람 책이 요즘 좀 많이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책 두 권 소개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음 주 더 재미난 주제를 또 가지고 또 싱싱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시간 반 넘게 또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뭐 짧게라도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도 못 받아서 짧게 답변하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지금 전세가 높아지고 매매가 보합이면 갭이 적어지죠.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너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그런 투기 지역에 아직 못 들어간 분이 있다면 들어가도 되긴 돼요. 대신에 단타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최소 중기 이상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4년, 5년 정도면 뭐 임대사업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서울 쪽 같은 경우는요. 부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많이 올랐고 이제 오름이 점점점 감소될 타이밍이 됐어요. 사실 서울은 더 갈 수 있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적절하게 좀 매도하시는 게 저는 좋겠어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 1주택에서 2주택 되는 거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는. 다만 그 대출이 조금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두 개 다 대출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무리수가 될 것 같고 하나는 전세 주고 하나는 대출해서 두 번째 집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집만 적당하게 팔아서 또 양도세 일시적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주택자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될 수 있죠. 보유세가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서. 근데 제 생각에 9월 달에 사실 그 반반이에요. 한 50%쯤 된다고 봐져요. 그 전월세 상한제를 의무화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냐, 뭐 둘 다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 그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9월달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종시가 서울보다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거기는 가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격이 정말 클 거라고 봐지고, 금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지고, 물건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봐지고, 난리법석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종시에 내가 뭐 실거주로 그래 그거 물건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니 투자로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공격적인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반대. 좀 더 지켜보셔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임대주택 등록 강제하면 기존 보유 물건 강제는 못해요.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왜? 투기지역처럼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서 시행한 이후 거부터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국제 강서구 국제 신도시 있죠. 조정지구 선정 가능성, 제 생각에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그 모니터링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니터링 하다가 서울이 지금 타겟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문제가 되면 서울을 추가 지정하면서 강서구가 얼떨결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근데 서울을 가만히 있는데 지금 강서구만 움직였다고 해서 잽싸게 걔만 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 지금 국토부나 신문사 이런 사람들은 지방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인에게 전세대출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질문으로 올라왔네. 그리고 일산은 그냥 무난할 거예요. 뭐 여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일산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알고 보면 엄청 많대요. 2주택자가 아니라. 그리고 인덕원은 무난하다고 봐요. 무난하다.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주 혁신도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원주 혁신도시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가능성은 없어요. 전세 수요를 누를 확률은 없어요. 그 매매 수요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해도 충분히 돈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그 무주택자 완전 역풍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가 아닐까 싶어요. 2주택자 의무, 2주택자는 의무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일시적 2주택자가 이미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뭐 한다면 3주택자 이상이 될 텐데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참깨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제에서 좀 많이 피해갔죠. 왜? 인천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인천에서 만약에 규제가 된다면 첫 바다는 송도죠. 송도 말고는 걸릴 애들이 없거든요. 구도심은 뭐 걸릴 게 없고. 그래서 송도 걸리기 전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괜찮게 봐요. 단지 청라는 가정지구 때문에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 원래 가정지구가 없으면 사실 청라가 더 잘 가야 되는데, 영종은 이제 송도도 지금 약간 깨름직하기 때문에, 영종은 지금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종이 분위기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일기 신도시는 그냥 뭐 큰 문제 없다고 봐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오른 곳은 뭐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가겠지만 덜 오른 애들도 꽤 있거든요. 걔네들은 사실 더 오를 여지가 있고요.
뭐 판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평촌도 뭐 좀 더 오를 여지 있고, 아까 일산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보유하고 있다면 빨리 팔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계약에 대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정도는 그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전세가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그 정책을 펴는 그게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가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급등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 지역의 1가구 2주택 한 채를 임대로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1가구 2주택인데 굳이 할 필요 있는가? 아마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비과세가 안 돼서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뭐 4년 이상 가져가실 것 같으면 그거 등록해놓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을 팔지는 못하실 텐데, 어떤 의미가 있지? 잘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보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은 어차피 임대사업 등록 못할 거고, 나머지 등록하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딱 한 가지 그 양도세 중과 안 맞는 거, 그거 때문에 할 수도 있긴 하죠. 노원 재건축은, 거기는 직격탄이라서, 제가 어떻게 되겠다 예측하긴 힘든데, 뭐 버티면 빠지진 않을 거고, 근데 그래도 조금 급하게 던지는 그 수요층이 일반 아파트보다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되게 급한 사람들이 재건축 분양권 쪽에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져요. 수지 역세권은 이제 공급되는 것들 좀 마무리되면 조금 올라갈 수 있죠. 조금. 아주 조금. 그렇게 봐요. 근데 아직 동탄 2기부터 시작해서 수원에도 공급 많고 용인에도 공급 많아서 그렇게 큰 모습은 나타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은 현재 한 채 있는데 또 매입한다. 요건 조금 고민해 보셔요. 요건 약간 공격적이긴 한데 조금 고민해 보셔요. 반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길 센트럴 내 집 마련 당첨되면 대출이 문제인데, 자금이 부족하면 포기하거나 자금을 좀 아는 지인분한테 빌리거나 전세 넣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당첨이 되면 넣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제가 뭐 답변을 못 내리겠어요. 그리고 상가로 몰릴 가능성, 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주택을 눌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가로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상가 투자자들 자체가 되게 숫자가 적어요. 적어서 일부는 갈 수 있지만 적게 갈 것이고, 그리고 상가도 뭐 입지 좋은 곳, 그곳 위주만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 수요가 있던 것이고,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또 상가라고 하더라도 또 잘 안 되는 곳이 많아서 그곳으로 또 풍선헐크로 갈 확률은 좀 낮고, 또 요즘 또 장사가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상가 낙찰가율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쭈루루 신규 아파트, 서울에 거주 담보대출이 있는데 신규 아파트, 서울에 지금 투기 지역이 있으면 한 건밖에 안 돼요.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면 그거까지 최대 2건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까요, 나래팜님은. 그리고 요다 아빠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지방의 1호기가 저는 100배 좋다고 봐요. 아무리 수익이 많이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되게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대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개수 조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시간 좀 더 지나면 걔도 또 안정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큰 폭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급하게 하락할 녀석은 아니에요.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수원역은 뭐 이래저래 호재도 좀 있지만 수원 전반적으로 시세가 되게 더디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화를 기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적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뭐 제 예산을 깨는 게 나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뭐 끝이 없네. 끝이 없어서 정리해야 되겠네. 아, 홍석장님 감사드리고요. 뭐 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아쉬움을 좀 남기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기분 나쁠 때는 또 야식 시켜 먹고 또 치맥 한잔 하면서 푸세요. 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